예, 이번 강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 강의에서도 적극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은 됐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적극 노동시장 정책은 영어로는 Active Labor Market Policy죠. 그래서 이 Active Labor Policy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좀 대응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Active Labor Market Policy.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더 중요성을 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는데요. 패시브 레이버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들에게 이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고 액티브 레이버 팔러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노동시장에 재통합하게 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재통합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액티브 레이버 마켓 팔러시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더욱더 액티브 레이버 팔러시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레이버 팔러시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역시 대표적인 것은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이렇게 아마 요 5가지 정도로 이 정리를 유용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용 서비스, 그 둘째는 직업훈련, 셋째는 고용 보조금, 그리고 네 번째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 다섯 번째는 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된 약간의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LMP의 주요 대상은 청년이나 아직까지 그러니까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 그리고 중고령자, 저숙련자, 실업자 등이 ALMP 주요 대상이죠. 특히 이제 이 ALMP의 적합성, 효과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의 장기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이상의 실직 기간 1년 이상인 실업자를 우리가 장기 실업자, 롱텀 언 인플로이드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 실업자의 어떤 장기 실업자 수 비율이 LMP의 성공을 판단한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LMP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장기 실업자 비중이 적습니다. LMP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대체로 이제 북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많이 지출하는 나라들은 장기 실업자 비중이 큰, 대체로 이제 크게 되게 실급을 많이 주는 나라들은 유럽 대륙 국가들이죠.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대체로 장기실업 비중이 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실업보상제도는 거의 예외 없이 사실은 보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제도의 설계 자체가 말하자면 조세 방식이 베브리지 방식이냐 또는 비스마르 방식에 따라서 실업보상 제도의 설계도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 약간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 진술, 즉 장기 실업자가 LMP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LP의 지출을 적게 하고 있지만 장기 실업 비중은 적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장기 실업 비중이 적은 이유는 사회보장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도 짧고 외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짧은 편이고 기타 어, 또 다른 제도들
기타 취약 집단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는 사실은 뭐 장기 실업을 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장기 실업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술은 대체로 뭐 유럽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진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MP의 디자인, 적용 대상, 실행되는 방식 등이 실행의 방식은 뭐 PS가 대표적인 그런 Public Implement Service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뭐 이들이 효과성과 효율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뭐 이들 각각의 MP를 구성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담 및 구직 지원 이게 이제 고용 서비스 PS가 되겠습니다만 이 단기 실업자에게 효과적이다. PS는 고용 서비스는 단기 실업자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실업자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구직자의 필요에 따라서 직업훈련이나 구직 지원, 동기 코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 효과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훈련은 구직자의 필요에 따라서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고용보조금, 인플루언스 오브 사이티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언스 오브 사이티는 대체로 이제 비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사중 손실과 대주가 크기 때문인데요. 사중 손실과 대주가의 용어에 대해서 이전에 뭐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고용보조금 제도를 사용한다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타겟팅을 잘 해야 하고 또 소규모로 일시적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이게 뭐 일반적인 적용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정리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고용 창출 우리가 이제 뭐 이건 direct job creation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직접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1차 노동시장이 아니고 2차 노동시장의 뭐 중장 실업자를 주로 이제 중장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2차 노동시장에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인데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DJC는 사실은 오늘 DJC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외적인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JC는 단기 실적인 부정적 효과,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은 위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그런 어떤 ALMP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역시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MP 지출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별로 LMP의 지출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이제 말하자면 이론들이 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첫째는 정치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책 설명 또는 파티산 이펙트 설명이 되겠습니다. 파티산 이펙트 뭐 사회복 정책에서 뭐 흔히 들어가는 설명 변수가 파티산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파티산 이펙트. 파티산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사이에 말하자면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에스피 앤더슨의 이런 권력자원론에서는 대체로 LMP와 고용 친화적 복지 정책은 삼인주의 복지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이게 사실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온 그런 어떤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설명에 대해서 전통적인 어떤 설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게 바로 이제 이전에도 뭐 예,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데이비드 루에다라고 하는 옥스퍼드대학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2005년, 그리고 2006년도에 대단히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해서 지금껏 사실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루에다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외부자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내부자가 아니고 네 외부자란 뭐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에다 설명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노동자 ALMP라고 하는 결국 노동시장의 노동을 공급하는 것이죠. 공급하는 것이니까 내부자들 정규직 입장에서 보면 LMP는 바로 일자리 경쟁을 초래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갖는 것이고 또 뭐 일자리 경쟁을 초래하니까 임금의 하방 압력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삼위정당이 노동시장 내부자 외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만 이제 어떤 정책에 따라서는 사실은 내부자 외부자 이해관계가 사실은 충돌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충돌할 때 사민주의 정당은 노동시장 내부자의 편에 쓴다. 이 이야기, 뭐 이게 바로 루에다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니까 좌파 정당의 집권 기간이 LP된 지출 비율과 무관하다. 뭐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렇게 뭐 나타나니까 기존의 전통의 설명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로에다의 주장이 뭐 대단히 논쟁적인 그런 어떤 그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런 많은 논문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뭐 쓰여지고 있는 반박하거나 어떤 수정하거나 뭐 이런 어떤 로에다는 계속해서 사실은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또 입증하고 있는 이런 뭐 이런 지금 양상이 되겠습니다. 벌써 뭐 꽤 많은 시간이 지나지 한 15년 이상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단히 논쟁적인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주의적 설명이 되겠는데요. 제도주의적 설명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원리가 간접 비스마르크적 사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뭐 유럽 대륙 국가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게 비스마르크적인 제도 위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적 사회보험 제도 하에서는 LP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은 어렵다. 뭐 이게 제도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가장 전형적인 그런 설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실업급여 그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제도 하에서는 실업급여 그러니까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용과 적극적 노동 정책의 비용이 사실은 뭐 동일한 어떤 사실 뭐 고용보험료에서 조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증가하면 실업급여 지출이 당연히 크게 증가하게 되고 뭐 그러니까 적극 노동시장 정책에 지출하는 것은 좀 상당한 리미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주제를 연구한 뭐 그런 페이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뭐 몇 년 전에 주요 국가의 적극 정책 재원 조달 원천이라고 해서 몇 개 국가를 이제 비교 연구한 그런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오스트리아, 독일과 한국은 비스마르크적인 제도죠. 사회보험 원리각에서 보험제 원리각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제도 설계를 한 그런 나라들이고 영국, 스웨덴,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제도죠. 사회보험 제도이고 영국과 스웨덴이 뭐 대표적으로 베버리지적인 그런 어떤 설계를 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이고 미국은
약간 좀 사실은 미국은 영미권이기 때문에 뭐 베버리지 기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연금제도 같은 건 또 전형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원리 입각에 있으니까 약간 좀 뒤섞여 있는 경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약간 좀 예외적인 국가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이제 베버리지석의 원리에 기초해서 사회보장 제도 설계한 나라들은 적극 노동 정책의 재원이 거의 뭐 일반 재정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재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재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나 독일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일반 재정도 약간씩 투입이 됩니다. 일반 재정도 투입이 되지만 이제 보험료가 상당히 중요한 재정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적용농식 측지의 경우에도 물론 뭐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그래서 한국도 물론 직업 소개 상담은 고용노동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일반 재정으로 약간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훈련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가 투입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이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보험료가 상당히 중요한 재원으로 돼 있고 이도 마찬가지 오스트리아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대단히 중요한 적응 농정책의 경우에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재무처니까 사실은 이런 비스마르크스 원리 깎여 있는 나라들에서 적응 농정책 아주 이 대단히 포괄적인 적응 농정책을 이제 제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애초부터 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것이죠. 이게 제도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도 설명 속에 속하는 또 뭐 그런 어떤 방식이 대체로 70년대 적극적 농정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국가들은 쉽게 이 제도의 포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 뭐 노르딕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스웨덴은 그 이전부터 이전에도 이미 적응 농정책을 포괄적으로 설계한 나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는 관대한 연금제도 유지 필요성 때문에 전체 사회보장 제도의 예산 제약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관대한 연금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 일단은 뭐 대체로 이제 뭐 일반 뭐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보장 정책이 기존의 연금 제도, 관대한 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강력한 요구였기 때문에 ENP에 적극적으로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이런 어떤 이것도 역시 제도주식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디셔널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정책의 학습 효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이 확산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정책 학습에 따라서 특정한 이제 뭐 사회보장 정책이 확산되어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론인데 되게 90년대 이후에 LMP가 확산되어 가게 되는데 물론 뭐 어떤 나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물론 상당한 한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전보다는 확산돼 갔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90대 이후 LNP 확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정책 학습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요게 아이디에이션al 설명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확산되어 간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사실은 뭐 후발 사회보장 국가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일종의 그 다른 뭐 선진적 국가에 비해서 이제 뒤늦게 이렇게 이 제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어 이제 사회보장 제도들이 확산된 과정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이런 정책 학습 효과에 따른 설명이 꽤 유력한 설명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권력자운동 같은 권력자운동 일부는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은 권력자운동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과정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어떤 이론인데 오히려 이제 뭐 이런 어떤 아이디 실험실명, 아이디 확산에 따른 뭐 이런 정책 학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잘 들어맞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유럽 대륙가에서 LMP가 확산되어 가게 되는데, 뭐 그걸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90년대 클린턴에 따른 사회부장 개혁 때 사실은 액티베이션이란 원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사회부장제도 도입이 됐고, 요게 이제 영국의 또 액티베이션으로 확산이 되고, 요거는 이제 영국의 뭐 제3의 길, 삶의주의 제3의 길 때 액티베이션이 확산이 되고, 독일이 이제 하르츠 개혁 직전에 사실은 한 2002년도 정도에 독일도 사실은 액티베이션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제 독일이 주로 이제 모방의 대상이 됐던 나라가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OECD EU의 역할, 이런 국제 기구들도 역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LMP 확산의 과정 속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뭐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